박근혜 전 대통령 대구 사저를 두고 유튜브 가로 세로 연구소 측과 박 전 대통령 측이 여전히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퇴거 위기에 처하자 일각에선 이 모금을 해서 집을 되찾아줘야 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관련된 발언 들어보시죠. 힘들 때마다 저의 정치적 고향이자 마음의 고향인 달성으로 돌아갈 날을 생각하며 견뎌냈습니다. 24년 전인 1998년 낯선 이곳 달성에 왔을 때 처음부터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고 보듬어 주신 분들이 바로 이곳의 여러분들입니다. 예, 2022년 2월 17일, 지금으로부터 한 4년 전쯤 됐습니다. 이 대구에 있는 이 사저를 25억 원에 매입했는데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느냐? 가로세로 연구소에 김세희 대표 22억 원을 빌려줬고 강용석 변호사가 3억 원을 꾸어줘서 이렇게 25억 원의 주택을 매입했는데 당시에 취득세에 유영하 의원이 3억 원을 내줬고 그 이후에 2022년 4월 22일, 그러니까 두 달 뒤에 15억 원은 갚았습니다. 그러니까 25억 중에 15억을 갚았으니까 10억이 남아있는데 이 10억을 왜 안 갚느냐라면서 이 김세희 씨가 이 대구 사저에 대해서 가압류를 건 거입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장윤미 대변인, 가압류를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공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상응하는 그 가압류가 된 부분에 대해서 이의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지금 그러기 전에는 아마 본안에서 이 가처분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본안이 있어야 되거든요. 제소명령을 통해서 본안이 있으면 거기서 다툴 것으로 보이는데 핵심은 그런 것 같습니다. 최초에 25억 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대구 사저에 이 매입금으로 쓰였고 그중에 15억 원만 갚아서 10억 원의 채무가 남아있다라는 게 현재의 김세희 씨의 주장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은 그 부분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가세연이 발간인으로 해서 냈던 그 지지자들이 편지를 보내고 지지 응원 메시지를 냈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수익금으로 충당한다라고 하지 않았냐. 10억 원에 대해서는 채무를 사실상 갚지 않아도 된다라고 구두로 약속했는데 왜 이제 와서 갚으라고 하느냐. 그리고 구두 약속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가세연 이름으로 냈던 책에서 충분히 충당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돈을 달라고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사실 가세연이 그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 앞에서 스튜디오를 꾸릴 정도로 어떻게 보면 보수 지지자들을 결집하는 데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심점으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슈퍼챗도 상당히 수익을 많이 올렸는데 이제 와서 박 전 대통령에게 돈을 내라고 하는 건 너무 비정한 거 아니냐라는 또 이런 의문이 남습니다. 예, 송영원 전 대변인.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는 책을 발간했을 때 인세라는 게 있잖아요. 책이 몇십만 부 팔렸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인세가 들어오니까 그 인세가 지금 우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 가져간 게 없으니 그 돈은 가로 세로 연구소로 들어갔지 않겠느냐? 그럼 그 당시에 책 팔았던 돈, 그다음에 여러 가지 후원들 이런 걸로 10억은 이미 변제된 것들, 거의 다 변제된 걸로 봐야 하지 않느냐라는 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주장인데 그 주장이 받아지려면 무슨 계약서 같은 게 있어야 되는 겁니까?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의 설명으로 미루어 보면은 계약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당시에 구두 합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측 변호사의 말은 25억을 빌려줄 당시에 실제로는 25억을 빌렸다기보다는 10억 원은 그 옥중서신을 모은 책인 그리움은 아무에게나 생기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책을 내면은 10억 원 정도는 충당이 가능하니 그 부분은 책을 판매한 수익으로 보전하겠다라고 하는 구두 합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박근혜 대통령 측의 입장은 애초에 채무 자체가 15억이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집을 사고 2개월여 뒤에 돈을 갚을 때도 15억을 갚았다라는 설명인 겁니다. 그리고 설령 그러한 합의가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 이 책의 저자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인세 수입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실제로 책을 출간한 이후에 일정 기간 동안은 어느 정도 판매가 되었는지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정보가 전달이 되었던 것 같아요. 언론 보도를 보면. 그러면은 그 부분에서 최소한 이미 6억 원에서 7억 원 정도의 인세 수입은 발생했을 것이고 사실은 상당 기간 책이 판매됐기 때문에
그 금액이 더 늘어나 있을 수도 있다라고 예. 하는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의 설명입니다. 예. 2024년이죠. 책을 발간했을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랜만에 대중들 앞에 섰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영상 준비했습니다. 루머라는 것은 어느 시대에도 다 있었죠. 근데 제게 주로 제기된 것은 그 성적인 것과 관련된 것이었어요. 그건 아마 제가 미혼이고 이제 여자이기 때문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힘들지 않았고 뭐 억울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면 그건 정말 거짓말이겠죠. 예. 가까이 있던 사람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국민께 그 실망을 드렸던 거 이거는 참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세월호 7시간 등 여러 가지 루머들이 많았었죠. 거기에 대한 소회를 밝히면서 책 출판과 관련된 기자회견을 했던 당시의 모습을 보셨는데, 김기영 대변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태어난 곳은 대구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하면 떠오르는 곳, 박정희 전 대통령과 함께 살았던 서울 신당동 자택이 있습니다. 1958년 박지만 씨는 여기서 태어났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나서 1963년에 청와대로 들어가서 10몇 년을 함께 살죠. 그리고 나서 어머니 아버지가 흉탄에 돌아가시고 난 뒤에 1979년에 그 파란만장했던 신당동 자택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이후에 성북동과 장충동을 거쳐서 삼성동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돼서 다시 청와대로 들어가죠. 하지만 탄핵이 되고 여러 가지 비용들을, 변호사 비용 등을 감당하기 위해서 삼성동 사저를 매각하고 집도 없었던 당시에 어쨌든 가로세로 연구소 측의 도움 등으로 이렇게 대구 달성군으로 이사를 갔는데, 어떻게 보면 이 집만 보더라도 박 전 대통령의 파란만장한 세월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부모님이 흉탄에 의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또 본인이 결혼을 안 해서 혼자인 몸 아닙니까? 그런 상태에서 신당동에 왔다가 그 이후에 정치를 하게 되면서 달성군과 연을 맺게 됐죠. 근데 이번에 보면 25억 원을 저는 사실 가세현 쪽에서 사람들, 그 지지자들로 하여금 해서 저는 꿔줬다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빌려줬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 당시에 우리가 알고 있는 저 화면에서도 나오지만 삼성동이 있고요. 삼성동에 있는 사저가 있었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내곡동에도 사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저 관련해서 벌금이 180억 원, 추징금이 35억 원이 나온 게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갈 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도소에서 나왔지만 오갈 데가 없기 때문에 좀 도와주자, 그런 차원에서 가세현에서도 좋은 선의로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추징금 이런 걸 갚기 위해서 결국은 본인이 살던 강남 삼성동의 자택도 팔아야 했고, 내곡동 사저는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경매로 처분됐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래서 너무 어려움을 겪었죠. 전직 대통령, 물론 예우는 박탈됐습니다만 전직 대통령으로 집 한 칸, 본인이 살고 있는 방 한 칸이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더군요. 저희가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때 많은 국민들이 가세현 관련해서 그 관련된 영상을 보고 슈퍼챗을 주고 후원하게 된 이유는 가세현이 분명히 선의를 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보금자리를 준비해줬다, 그런 차원에서 한 거거든요. 한 예를 들자면 2018년부터 2021년 11년 11월까지 가세현에서 이른바 슈퍼챗으로만 번 수익이 24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가세현을 보고 그런 게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좀 보고 그렇게 많이 보아주고 슈퍼챗도 보내줬을 텐데, 예. 지금 이렇게 법적으로 하는 부분이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자, 서울 신당동 자택, 어머니 아버지를 잃고 신당동으로 돌아왔던 그 어렸을 때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상 준비했습니다. 청와대로 이사를 온 뒤에 우리들이 놀 장소는 더 넓어지고 아름답게 꾸민 곳이 많이 생겼습니다. 언니와 저와 지만이 셋이서 틈만 나면 마음 놓고 놀 수 있게 됐어요.
고 박정희 대통령의 두 영예는 16년간 살던 청와대를 떠나 신당동 옛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두 영예는 청와대 직원들의 전송을 받으며 이곳을 떠났습니다. 서울 신당동 이 집은 고 박 대통령 일가족이 1958년 5월부터 3년 3개월간 살던 집으로 유자녀들은 아버지가 나라의 최고 책임자가 돼서 함께 이 집을 떠난 지 18년 만에 양친을 모두 여인 채 외롭게 돌아온 것입니다. 외롭게 돌아왔던 1979년의 서울 신당동의 모습을 보셨는데 조영삼 부대변인, 저 당시에 결국은 엄마 아버지가 안 계시고 친척들도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외면했다는 얘기가 있고, 그래서 동생들을 이 가장 큰 영예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먹여 살렸다, 밥도 해주고 청소도 다 하고 이런 얘기가 있더군요. 그럴 수밖에 아마 없었을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사실상 청와대에서 함께 가족들과 함께 줄곧 살다가 아버님, 아버님을 흉탄에 잃고 난 다음에 청와대에서 나와서 신당동 자택에서 살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사실상의 가장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요. 동생들에 대한 각종 뒤치다거리라고 하면 그런 것들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였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인생에서는 가장 힘들고 고달픈 그러한 순간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기억들의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그런 기억만으로도 아마 신당동 자택의 기억은 마냥 나쁘지만 않았을 것이다라는 생각도 들고, 신당동 자택에 살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그런 정치로 다시 한번 재기하는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시기도 맞이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저 때 이후에는 오랫동안 칩거에 들어갔었죠. 정치인 박근혜로, 그러니까 이회창 전 총재를 지지하면서 대구에 출마하기 전까지 저희는 한 18년 정도로 보는데, 그때까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철저하게 야인으로 살아왔다고 하더군요. 그렇죠. 그때까지는 대외적인 활동을 자제하고 어떻게 보면 정치인에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많은 국민들이 그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치인으로서 활동하기를 기대했던 그런 부분도 있었고, 결과적으로 당시 이회창 대표 시절에 정치인으로서 정치인으로서 무대에 서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저택에서 자택에 살긴 했지만 그런 모든 자택에 살는 모습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삶이 녹아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제가 한 10년 전쯤에 저기 신당동 자택에 취재를 갔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 앞에 저 큰 나무들이 계속 자라고 있었어서 저게 문화재로 지정된 지 저도 그때 알았습니다만, 저 당시 다시 저 집에 들어가 살았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그 당시엔 잠시 했었는데, 결국 이게 문화재였기 때문에 그렇게는 하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이 문제가 좀 잘 해결돼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집 문제 때문에 골치를 앓는 일은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습니다.